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절박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뇌졸중이나 암만큼 심각하지만 단 몇 분 만에 우리의 생사를 결정짓는 응급 상황. 바로 심장마비에 대한 생존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 채널, 건강하소소입니다. 특히 혼자 계신 시간이 많은 55세 이상, 중장년층과 노년층 시청자분들은 오늘 내용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심장마비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막상 그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생존율이 10배 이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의학 지식이 아니라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 생존을 위한 6단계 행동 수칙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언젠가 당신이나 당신의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귀한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미리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가장 빠르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생존법 6단계를 시작합니다. 챕터 1. 그 순간 당신은 혼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마비가 가장 흔하게 찾아오는 시간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일과를 시작하는 아침 시간과 모든 활동을 마친 후, 긴장이 풀리는 늦은 저녁 또는 새벽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대는 대부분의 사람이 가족으로부터 잠시 떨어져 혼자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을 때이기도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평소와 다름없이 잠에서 깨어나거나 혹은 편안하게 TV를 보던 중, 갑자기 가슴 중앙이 무언가에 짓눌리는 것처럼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고 호흡이 가빠지며 왠지 모르게 불안감과 공포가 엄습합니다. 대부분의 중장년층은 이 순간 체했나? 스트레스 때문에 잠깐 이러는 거겠지. 잠시 후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몇 분을 주저하며 견디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심장마비, 즉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 정지의 골든타임은 단 10분 내외입니다. 증상이 나타난 후 10분이 지나면 심장 근육이 괴사되기 시작하며 1시간이 지나면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혼자서 괜찮아질 때까지 버티려는 그 몇 분의 시간이 안타깝게도 우리의 생사를 가르는 치명적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바로 이 치명적인 몇 분을 극복하고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병원에 갈 수도 누군가를 부를 수도 없는 상황을 가정하고 온전히 나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심장마비의 두려움은 증상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구급차를 부르기엔 너무 호들갑 떠는 것 아닐까? 단순한 소화불량인데 응급실 가면 민망하지 않을까? 라는 망설임이 생명을 앗아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심장마비는 1초의 주저함도 허용하지 않는 응급 상황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시다면 이 6단계 생존법을 반드시 머릿속에 각인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찾아온다면 이제부터 알려드릴 순서대로 주저없이 행동해야 합니다. 이 지식만이 당신의 생명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입니다. 챕터 2. 몸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심장마비는 정말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이 이미 여러 번 SOS 신호를 보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즉시 행동하는 것이 생존법의 첫 번째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심장이 보내는 주요 경고 신호. 가슴 중앙의 압박감,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보다는 코끼리가 가슴 위에 올라와 누른 것 같은 혹은 가슴이 꽉 조이는 듯한 묵직하고 광범위한 압박감이나 통증이 느껴집니다. 통증의 확산. 이 압박감이 가슴에만 머무르지 않고 왼쪽 팔, 어깨, 목, 그리고 턱까지 묵직하게 퍼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특히 턱관절이 뻐근하거나 왼쪽 어금니가 쑤시는 듯한 느낌으로 나타나기도 하므로 단순한 치통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갑작스러운 증상.
위와 같은 통증과 함께 이유 없는 식은땀이 나고 숨이 가빠지며 속이 메스꺼운 구역질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 중 하나라도 감지되는 순간 여러분이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단 하나, 즉시 멈추는 것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걷던 걸음을 멈추고, 설거지를 멈추고, TV 시청을 멈추세요. 그 자리에 앉거나 등을 기대고 누워서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왜 멈춰야 할까요? 심장이 막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움직이거나 걸으면 심장은 온몸에 피를 공급하기 위해 더 강하게 뛰어야 합니다. 이는 심장 근육에 과부하를 주어 산소 요구량을 급격히 늘리게 됩니다. 이미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심장에 계속 일을 시키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격렬한 활동은 심장이 완전히 멈추는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아쇠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약 먹으면 괜찮아지겠지, 화장실에 가서 토하면 괜찮을 거야 하며 계속 움직이다가 쓰러집니다. 하지만 움직이는 순간 심장은 마지막 남은 힘을 소진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심장마비 증상을 느낀 순간 여러분의 생명은 정지 버튼을 누르는 데 달려 있습니다. 멈추는 순간이 곧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며 이로 인해 심장 부담을 최소화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절대 주저하거나 움직이지 마세요. 챕터 3. 평소 복용하던 약이 있다면 그 즉시 사용하세요. 증상을 감지하고 움직임을 멈추었다면 다음 단계는 곧바로 약물 응급 조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특히 평소 협심증 등으로 심장 질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생존법입니다. 만약 협심증 진단을 받고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받아 소지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약을 사용해야 합니다. 니트로글리세린 복용법. 혀 밑에 넣고 녹이세요. 이 약은 삼키는 것이 아니라 혀 밑의 점막을 통해 혈관으로 빠르게 흡수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물 없이 혀 밑에 넣고 녹여야 약효가 가장 빨리 나타납니다. 효과. 니트로글리세린은 강력한 혈관 확장제입니다. 심장 주변의 혈관을 급속도로 넓혀 심장에 피가 공급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통증을 완화시키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심장 근육이 버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벌어줍니다. 아스피린 복용법. 만약 심장마비 증상이며 평소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라면 하나를 씹어서 복용하세요. 씹어 복용. 아스피린은 혈소판의 응집을 막아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삼키지 않고 씹어서 복용해야 위장이 아닌 구강점막을 통해 빠르게 흡수되어 약효가 발휘됩니다. 효과. 심장마비는 대부분 혈관에 생긴 혈전이 터지면서 급격히 막히는 것이 원인입니다. 아스피린은 혈전이 더 이상 커지거나 퍼지는 것을 막아 혈관이 완전히 막히는 것을 지연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치명적인 경고. 약물 오남용 절대 금지.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방받은 약이 아닐 경우 절대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남의 약 금지. 옆집 사람이 좋다고 준 약, 가족이 먹던 약은 당신의 심장 상태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 약 금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예전에 먹다가 남은 약은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위험 경고. 복용 중인 약이 없다면 억지로 다른 약을 찾거나 먹지 말고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세요. 이 약물 조치는 치료가 아니라 구급대가 올 때까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응급 조치일 뿐입니다. 약을 먹었다고 해서 안심하고 움직이거나 전화를 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약의 도움으로 잠시 통증이 줄더라도 심장은 여전히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챕터 4. 주저하지 말고 119에 전화하세요. 약물 응급 조치를 했거나 혹은 약이 없다면 다음 행동은 119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생존 확률을 가장 결정적으로 높이는 단계이지만 많은 사람이 가장 망설이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괜히 불렀다가 괜찮아지면 어떻게 하지? 정말 죽을 것 같지는 않은데라는 생각이
바로 그 망설임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심장마비의 골든타임은 10분 내외이며 이 시간을 놓치면 심장 근육이 비가역적으로 손상돼 평생 심부전과 같은 후유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구급대가 도착해서 응급처치를 시작하는 순간이야말로 당신의 생존 확률이 극적으로 높아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119 전화 시 행동 수칙. 짧고 정확하게. 의식이 흐려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정보를 먼저 전달해야 합니다. 혼자 있어요. 현재 상황 인지. 가슴 통증이 심하고 숨이 안 쉬어져요. 정확한 증상 전달. 주소는 구동번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 휴대전화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건 후에는 휴대전화를 귀에 대지 말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한 후 몸을 편한 자세로 유지해야 합니다. 전화를 양손으로 들고 있으면 다른 응급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의식을 잃을 경우 통화가 끊길 수 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구급대원의 안내를 들으면서 다음 행동을 준비하세요. 절대 전화를 끊지 마세요. 구급상황관리센터 요원은 전화를 끊지 않고 여러분이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취할 수 있는 실시간 응급조치를 안내합니다. 호흡법, 자세 유지, 의식 확인 등 그들의 목소리가 당신의 마지막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전화를 먼저 끊지 말고 구급대원이 문 앞에 도착할 때까지 통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2단계에서 당신이 할 일은 최대한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구급대원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구급차를 부르기로 결정한 순간 이미 생존 확률은 몇 배 이상 높아진 것입니다. 주저함은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며 전화기 버튼을 누르는 용기만이 당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 챕터 5. 현관문을 열고 편한 자세로 기다리세요. 119에 전화를 걸고 스피커폰으로 안내를 받고 있다면 이제 구급대가 당신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2단계는 특히 혼자 사는 55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매우 중요하며 구급대원이 문 앞에서 지체되는 단 1분의 시간이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구급대 접근 보장. 현관문을 반드시 열어두세요. 심장마비 증상이 심해지면 의식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문이 잠겨 있다면 구급대원은 문을 부수고 들어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귀중한 시간이 낭비됩니다. 최대한 움직이지 않아야 하지만 전화를 걸기 직전 혹은 건 직후 문을 여는 것이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문을 열어두고 다시 편한 자세로 돌아와 구급대원의 안내를 기다리세요. 비밀번호 및 열쇠 위치 공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가족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현관, 비밀번호나 여분의 열쇠 위치를 미리 알려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 응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 매뉴얼을 만들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심장 부담 최소화 자세. 반쯤 앉거나 등을 기대고 누우세요. 바닥에 편안하게 앉되 벽이나 소파에 등을 기대어 상체를 45도 정도로 세운 반좌위 자세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자세는 심장으로의 혈액 귀환을 줄여 심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호흡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됩니다. 완전히 눕는 것보다 반쯤 기대는 것이 호흡에 훨씬 유리합니다. 목을 조이는 옷 풀기. 넥타이나 꽉 조이는 셔츠 단추, 브래지어 등 목과 가슴을 압박하는 모든 의류를 풀어서 호흡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세요. 체온 유지. 심장마비 증상으로 식은땀이 나면서 체온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쇼크 상태로 빠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얇은 담요나 이불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해 주세요. 2단계는 구급대가 도착하기 직전까지 당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준비입니다. 문을 열어두고 호흡하기 편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 이 두 가지 행동이 당신의 생명을 몇 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생존 의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챕터 6.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깊게 호흡하세요. 현관문도 열었고 약도 먹었고 119와도 연결되어 있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는 버티기입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의식을 잃지 않고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스스로 몸을 안정시키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입니다. 4. 6. 복식호흡법. 심장이 불안정할 때 우리의 호흡은 자연스럽게 빠르고 얕아지지만 이는 심장과 뇌를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때 의도적으로 느리고 깊은 호흡을 하면 심장 박동과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코로 천천히 4초간 들이마십니다. 들이마실 때 배가 부풀어 오르도록 복식 호흡을 의식합니다. 입으로 천천히 6초간 내쉽니다. 내쉴 때 배가 등으로 꺼지는 느낌이 들도록 길게 내뱉습니다. 246 호흡법은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심장의 과도한 흥분 상태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심장이 멈추지 않고 구급대가 올 때까지 안정적으로 기능하도록 돕는 강력한 천연 진정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주의사항. 물은 마시지 마세요. 심장마비 상황에서 물을 마시면 구토를 유발할 수 있고 의식을 잃었을 때 물이 기도로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입이 마르더라도 물을 마시지 말고 호흡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절대 일어나서 걷거나 움직이지 마세요.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다고 해도 움직임은 심장에 가장 큰 부담을 줍니다. 누군가를 맞이하러 문 쪽으로 걸어가려는 시도조차 금지입니다. 구급대원이 문을 열고 당신이 있는 곳까지 올 수 있도록 가만히 기다리세요. 호흡을 끝까지. 의식이 희미해지고 눈이 감기려 할지라도 구급대원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2, 4, 6 호흡법을 천천히 끝까지 이어가야 합니다. 당신이 의식을 잃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호흡을 유지한다면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생존 확률은 훨씬 높아집니다. 마무리, 콜 투 액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를 극복하는 6단계 생존 수칙을 알아보았습니다. 심장마비는 무섭지만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극복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1. 멈추고 2. 약을 사용하고 3. 1. 119에 전화하며 4. 문을 열고 5. 편안한 자세로 6. 천천히 호흡하며 버티는 것. 이 6단계가 당신의 생명을 지킬 것입니다. 건강은 준비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저희 건강하소서는 여러분의 두 번째 심장이 되어 이처럼 귀하고 절박한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영상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 친구, 부모님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급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